그럼 이 세 공간의 네.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치면 거의 뭐 소렌토 풀옵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제 머리만한 네. 스피커가 또 여기 양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네, 200만 원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소리도 있고 네. 정말 앰프 그대로의 소리를 표현해주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스크 셋업에 미쳐있는 독거노인 최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이제 그걸 써주셨는데 왜 네. 어쩌다가 그걸 쓰게 되셨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돌이 플러스 조금 나이 많은 약간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컨셉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데스크 테리어에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데스크 테리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RGB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논 RGB, 조명을 최대한 쓰지 않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셋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데스크 테리어란 무엇인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 공간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공간의 네.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수치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를 비유로 하자면 K5 풀옵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나 어떤 다른 장비를 합치면 거의 뭐 소렌토 풀옵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한 대는 있어야 네. 여기를 만들 수 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뭐 누구나 다 저 같은 헤비한 그런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격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K5 정도 들어간 공간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네. 일단 엄청 큰 모니터가 네네. 지금 너무 잘 보이거든요. 네. 얘는 혹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성 G9이라는 모니터인데요. 네. 현재 제가 2개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데스크 셋업 콘테스트에서 우승으로 오. 받은 상품이거든요. 영상 편집을 할 때 가로 길이가 길므로써 얻는 이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점 플러스 듀얼 모니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이 모니터 사용을 좀 고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넓어서 좋기는 한데 이보다 이제 모니터 사이즈가 작다면 뭐 스피커 위치라든지 레이아웃 자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해두면은 변형이 어렵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보니까 이 양 옆에 있는 좀 큰 스피커가 또 네.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스피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는 캐프에서 나온 LXX2LT라는 모델인데요.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 별도의 앰프 없이 바로 이제 USB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요. 좀 고가의 스피커다 보니까 음질 면에서나 만듦새에서나 굉장히 좀 만족을 주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알아보니까 스피커는 위아래로 두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양옆에 둬야 된다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게 사람 귀가 2개잖아요. 네. 오른쪽 귀는 오른쪽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처럼 스피커도 이제 스테레오 세팅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 삼각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 네. 스피커가 내 귀를 향하게 이렇게 세팅하는 게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정면으로 두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기에는 좋은 게 있는데 저는 보기에만 좋은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하는 게 제일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헤드셋 거리도 이제 톤 맞춰서 다 맞습니다. 책상 브랜드는 메이우드라는 브랜드고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헤드셋 거치대 요런 이제 그 트레이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컬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쓰면 깔맞춤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렸고 이런 선반 같은 경우도 오롯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원목 선반이고 이게 컬러감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요 아이폰 분해된 애들이 이렇게 액자로 끼워져 있거든요. 네네네. 얘는 직접 하신 걸까요? 이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분해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킷이 있고 네. 저렇게 완성돼서 나오는 킷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네. 완성된 킷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제가 액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액자 중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액자라고 보시면 오. 됩니다. 네, 이제 여기 다시 데스크로 오면은 네. 키보드가 보이는데 네. 키보드에서 지금 한글이 안 보이거든요. 네. 얘는 혹시 어떤 키보드일까요? 이거는 F4 메이커에서 나온 섀도우 X라는 키보드인데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키보드고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네. 저렴하게 판매를 해가지고 아. 구입을 하게 됐고 네. 우드 셋업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제 구입한 키보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비쌀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이게 보시면은 LED 화면이라든지 이런 노브라든지 디테일적인 요소를 감안하면은 결코 이게 42,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네.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는 키보드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키보드 말고도 제가 보니까 요 뒤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아끼는 키보드가 있으실까요? 아끼는 키보드라고 하면 딱히 사실 없습니다. 애정하는 키보드는 사실 이 방이 아니라 저기 블랙셋업 방에 있습니다. 이따가 네. 한번 알아보는 네네. 걸로 하고 그럼 네네. 이 중에서는 이 어떤 중에- 게 제일 비싼가? 제일 비싼 거요? 네. 제일 비싼 거는 아무래도 저기 이제 중앙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키보드고요. 네. 저게 한 40만 원 정도 하는 키보드입니다. 오. 근데 색감이 네. 이 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요 앞에 지금 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요 전구가 있는데 네. 얘는 어떤 용도인 건가요? 용도는 사실 크게 없고요. 그냥 오브제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공중부양이에요. 오 진짜다. 네, 공중부양이라 가지고 네. 분위기가 되게 독특해서 네. 한번 구매를 해봤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 원대로 이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알리치고는 꽤 나가는. 네, 근데 이 공중부양이 있으니 좀 신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우드 제가 볼 때. 셋업에서 이제 네. 좀 꾸미기에 굉장히 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드 공간은 네. 끝났고 네.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넘어가요! 이 공간이 가장 좋아하는 키보드가 있다는 바로 블랙 네, 셋업 맞습니다.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네. 보면은 이 키보드 네. 빛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앵그리 미아오에서 나온 네. 렐릭이라는 키보드고요.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7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텐키리스 배열의 정석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서 나아가서 느낌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 디테일. 디테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가장 좀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니터 밑에 되게 네. 거대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얘는 뭔가요? 저는 사실 끝판왕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되게 그 상업적인 뭔가 그런 멘트 같아서 싫어하는데 굳이 갖다 쓰자면 네. 선반계 약간 끝판왕 같은 오.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격적으로 끝판왕이고요. 네. 다른 선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가격 그리고 제일 유명한 기능은 이제 멀티탭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그 선반 뒤에 플러그를 꼽을 네. 수 있는 포트가 한 6개인가 그 정도 이제 달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라이트가 나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뭐 사실 뭐 비싸니까 당연히 뭐 소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언급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가장 큰 기능 두 가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멀티탭이랑 요 라이트. 한번 봐도 될까요? 뒤에 가서? 네네. 한번 뒤로. 와, 선 진짜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앞에서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우와, 진짜 많아요, 손이 이렇게. 근데 뒤로 넘어오니까 앞에 안 보였던 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요 모니터 암, 네. 요거랑 여기 뒤에도 조명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네네네.
요거 두 개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니터함 같은 경우는 어거트론에서 나온 HX 49인치 모니터 전용 모니터함인데요. 네. 아무래도 49인치를 거치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장력이 필요한 모니터함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현재 판매하는 모니터함 중에는 그래도 성능이 좋은 모니터함인 어거트론사의 모니터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20만 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세일해서 원래는 4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부딕스에서 판매 중인 바이브폴 프로 제품인데요. 네. 저는 49인치다 보니까 27인치용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책상 밑에도 120짜리 하나를 따로 이제 세팅을 해두고 세 개의 라이트를 같이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또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네. 노력들이 있었다. 네, 굉장히 좀 디테일이 많아요, 사실. 네. 딱 보면은. 너무 신기했고요. 여기 그리고 또 제 머리만한 네. 스피커가 또 여기 양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얘는 또 어떤 제품일까요? 요거는 캐프라는 브랜드의 LS50 메타라는 패시브 스피커입니다. 네. 즉 이제 앰프가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웨이버사의 슬림라이트라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 신호를 변환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스피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네. 200만 원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실 쓰기 위해서 이 방을 이제 구축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0만 원 정도 드릴 거면은 엄청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거랑 비교해서 고민했던 타 제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네렉이라는 브랜드하고 굉장히 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제 취향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었던 부분이고, 좀 더 청음에 좀 중점을 두게 됐고, 모니터링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음색 그리고 그런 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피커를 구매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일단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소리도 있고, 네. 정말 앰프 그대로의 소리를 표현해 주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방 자체가 울림이 굉장히 심한 방이었는데, 네. 울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잡음이 많이 섞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베이스 트랩을 설치함으로써 반사되는 사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용도로도 굉장히 괜찮았고, 네. 블랙 셋업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해서 네. 얼마 정도 드나요? 총 유닛이 4개인데요. 네. 여기 2개, 저쪽 2개 해가지고 총 해서 1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런 좋은 환경을 저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라면 네. 이 스피커 200만 원 정도 아까 했고 이거 120 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흡음재 옆에 요거는 혹시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템바보드라는 벽 장식인데요. 네. 템바보드를 설치를 이제 하고는 싶은데 주거의 형태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템바보드 뒤에 제가 먼저 타공판을 설치를 해두고 네. 그 위에 딱 맞는 사이즈의 템바보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 손상 없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해졌고, 네. 덤으로 입체감이 좀 살아서 네. 의도치 않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쪽으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 지금 마지막 공간에 와 있는데요. 이 네. 화이트 셋업 공간은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사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시청을 하거나 보통 이제 휴식 공간으로서 잘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쪽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지금 되게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식물들 혹시 이름은 다 아시나요? 이름은 잘 모르고요. 식린이라서 네. 앞으로 지어보려고요. 뭐 저기는 뭐 철수와 영희, 뭐 네. 여기 짱구와 철수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뭐 짓든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럼 더 이제 더 애정도 이제 더 갈 것 같고 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귀여운 시계가 있거든요. 네. 이 시계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거는 요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굉장히 그 저렴한 시계인데요. 네. 레트로한 느낌을 내기에 굉장히 좋고 음. 가격이 10,000원대라서 오. 누구나 쉽게 이제 그 구매가 가능한 탁상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액자도 네.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못으로 박으신 건가요? 못으로 박진 않았고요.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꼬꼬핀 아, 굉장히 유명한 꼬꼬핀 여기도 네. 한글로 써져 있어요. 꼬꼬핀이라고. 아무튼 이제 이거를 설치하고 네. 나서 이제 액자를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이제 걸면 되거든요. 네. 각도만 잘 맞춰주면 이렇게 똑바로 걸립니다. 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밑에 보니까 네. 제가 인스타 광고로 되게 많이 본 또 조명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조명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거요. 네. 요거는 렉슨에서 나온 버섯 조명인데요. 네. 가격대가 꽤 있어요. 뭐 아. 이게 미디엄 사이즈에 6만 원인가 하는 그런 사이즈라서 네. 결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다양한 불이 나오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제가 충전을 안 해놔서 이렇게 꺼져 있는데 네. 그냥 놓고 분위기를 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음.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자주 쓰고 있진 않아요. 이미 3년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질려가지고 네. 그냥 DP 용도로 이렇게 이제 구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스크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요 방파제 모양의 요게 있는데 네. 이거는 혹시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스톤 디퓨저인데요. 네. 방파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인센스 용액이 따로 이제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가지고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오, 우와. 얘가 이 용액을 흡수하면서 발향을 내주거든요. 오브제로서도 그렇고 디퓨저로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귀여워요. 네, 근데 가격대는 2만 원대라서 결코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역시 네. 어쩔 수 없는 또 인테리어의 세계란 저는 아직 네. 이쁜 거는 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네.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이 의자가 또 눈에 띄는데 네. 혹시 한번 앉아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럼요. 154인 제 키엔 아직 조금 더 큰 걸로 지금 느껴지네요.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앉아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60도가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오. 의자를 이제 사용할 때 내 몸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이제 각도를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의자라고 생각해요. 네.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네.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좌판의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자세 교정용 의자는 불편하다 이런 거를 좀 편견을 좀 깨준 오. 그런 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엄청 부들부들. 오, 느낌 좋다. 사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네. 우드 방에서 이제 사용 중인 의자가 허먼 밀러 에어로운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자를 드리고 나서 그 1대1로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허먼 밀러에 비해서는 이 의자가 좀 더 편했다, 엉덩이가. 왜냐면은 허먼 밀러 같은 경우는 앉으면은 자세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계속 써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잡더라도 어쨌든 엉덩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더 편했다. 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은 허먼밀러가 제가 비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 의자도 그럼 좀 가격이 허먼 밀러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 의자고 네. 근데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허먼 밀러는 200만 원이 넘는 의자지만 과연 내가 이 가격에 이걸 쓰는 게 맞나? 라는 네. 의심이 드는 의자거든요. 사실 좋기는 하지만 저도 뭔가 저에게 맞는 사이즈의 의자를 네. 앉아보고 싶은 지금 욕망이 또 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앉아보니까. 그리고
이 뭐, 뒤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애장하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사실 뭐 데스크테리어에 있어서 관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뭐 살림백서에서 나온 다목적 세정제인데 네. 이게 뭉치는 오.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은 곳에 안 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슥 닦으면은 뭐 얼룩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이제 가끔 뭐 라면을 자주 먹으니까 네. 라면 국물 튀면 이제 바로 가져와가지고 슥슥 뿌리고 이렇게 닦고 있거든요. 요거는 네. 그냥 실생활에 추천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세 공간을 다 봤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책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까지 제가 아. 오늘 공개 한번 해보는 오.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공개인 건가요? 네, 최초의 오. 최초 공개. 지금 라인 맞춰서 지금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또 보러 가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저의 그 히든 데스크 셋업인데요. 여기는 제 침실이고 침실에도 저는 데스크 셋업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뭐 자기 전에 일기를 쓴다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패드인데 네. 이거를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스피커를 쓰기도 하고 책상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이렇게 구매한 건데 네. 이 세트가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오. 네, 거기에 뭐 모니터 선반 이게 좀 비싸요. 한 5만 원 정도. 이게 10만 원대였는데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네. 5만 원. 네. 어쩔 수 없는 또 인테리어의 세계란 저는 아직 네. 정말 쉽지가 않다. 이것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그냥 산 거고요. 네. 이게 그 진짜 철로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 많이 없는데 네. 일단 있어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옆에 맥세이프를 오. 이렇게 붙일 수 있어가지고 오. 우와. 이런 거 네.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런 거를 디자인 아. 그리고 이제 철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네.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로우모 발받침대를 넣어놨습니다. 보들보들 걸어가지고 확실히 오. 거실보다는 네. 어떤 침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얘 뭔가 강아지 털 만지는 느낌의 네 맞아요. 보들보들함. 네. 오, 이거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가끔씩 영화를 안 보지만 네. 전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네. 이게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예, 인테리어 사진 찍을 때는 아무래도 필요성을 좀 느껴서 구비하고 있어요. 근데 요 빔 프로젝터는 애인과 영화 보기 좋은 용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그래요? 없는데 애인이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지금 네 공간 다 봤는데요. 대리님 저로서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휴. 자, 저희 오늘 최초희님께서 쓰시는 사이즈 오브 체어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함께 봤던 네 공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왜 마음에 드셨는지까지 예쁘게 달아주시면은 초이님께서 직접 보시고 한 분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달아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셋업을 구석구석 전부 다 소개해드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데스크테리어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이든 네이버 카페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데스크테리어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데스크테리어 탐방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대리니, 수빈이의 저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